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계엄 피해로 손해를 봤다면서 국민 104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판결이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정신적 피해입니다. 국민 104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단독입니다. 이성복 부장판사인데요, 오늘 5시민 104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말이죠, 피고는 즉 윤석열 대통령은 원고에게,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액수는 재반 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첫 번째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를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그러니까 정청래와 함께 여기 대리를 맡았던 이금규라는 변호사가 준비 모임을 꾸려가지고, 이 준비 모임이 뭐냐면 바로 소송 준비 모임이죠. 이걸 꾸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원고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일단 104명을 원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1심에서 이렇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근데 이거 충격적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금규가, 이 변호사가 주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몇 명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소송을 하자라고 한 다음에 원고를 모집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SNS로 얼마든지 원고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4명은 일단 시험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10만원을 청구해 보자. 이게 10만원을 청구했는데 10만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만원을 때렸으면 이걸 일부 승소라고 했을 텐데 일단은 승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10만원씩 해가지고 104명을 넣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여기서 승소를 하면 추가로 말이죠, 많은 또 원고를 모아가지고 1차로 놓고 또 2차로 놓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지금 그렇게 상태로 몰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왜냐고요? 여기 이 지금 준비 모임, 그러니까 소송을 건 이 변호사가 바로 정청래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송에서 국회 측을 대리했던 변호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변호사가 주축이 되고 주동이 됐다면 적어도 앞으로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손해를 봤다, 국민들이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 압박에 나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의 목적이 10만원 받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10만원 받아가지고 뭐 쇠고기 사 먹습니까? 이재명이 주는 그 돈 받아가지고 쇠고기 사 먹듯이 또 지금 쇠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그런 선전선동을 위해서 이와 같이 민사소송까지 걸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04명이 10만원이면 이건 1040만원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단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뭐 재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 재산이 다고 거의 윤석열 대통령은 뭐 6억 얼마 정도 신고를 했던데, 그것도 아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이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싹 압류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골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너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어.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갖다가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뭐냐? 첫 번째, 이금규가 그런 변호사로서, 즉 소송 대리, 탄핵 심판에서의 국회 측 소송 대리를 했던 변호사가 여기에 주축이 돼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는 게 하나 충격적이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법원이 이거를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거의 이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정신적 피해를 봤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면 다 트라우마를 겪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도 피해를 봤어. 나도 그 사건을 갖다가 TV에서 보고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어. 그럼 나도 피해자야.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자, 계엄을 했어요. 계엄을 했다가 그 계엄은 서울 지역 일부에서 국회 그리고 선관위 거기서 몇 시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끝나고서 뭐 부산에 있는 사람은,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계엄이 일어났는지 자체도 몰랐던 사람도 많아요. 계엄에 의해서 뭔가 소란스럽단가, 예를 들어서 총을 쏘고 난리를 떨고 뭐 사람이 죽고 군대가 정말 막 이동을 하고 격전이 일어나고 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를 봤다. 그럼 그 손해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봤다. 정신적 피해를 봤다. 이런 어떤 걸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계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재명이 말이죠, 그야말로 사법부를 탄압해가지고서 원래 대법원에서 내려보낸 이 사건을 갖다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갖다가 중단하는 걸 보고서 나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신적 손해배상을 갖다가 법원에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은 말이죠, 이재명의 저 탄핵 독재, 그 다음에 입법 독재, 특활비 독재, 저런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실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여기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좀 이진숙이라든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진숙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냥 또 탄핵 의결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이재명의 입법 독재, 특활비 독재, 이 탄핵 독재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먹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인정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 안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 비상대권 안에서 지금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지금 또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에요.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더군다나 직권남용은 변론으로 하고 내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허영 교수든 쟁쟁한 사람들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먼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거는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계엄이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엄이 불법이고 국민이 손해를 받고 여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불법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손해가 있는지,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이게 손해의 하나의 요건이거든요. 손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지금 판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불법이 있는지, 불법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 불법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만연히 인정해 버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분명히 2차, 3차, 4차 가겠죠? 그럼 이금규는 적어도 윤 대통령 재산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재산이 6억이다. 그럼 6억 될 때까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단은 거짓 만들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댓글이 강신업 방송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또 공유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신업 가게에 들어가 보시고 좋은 물건 있으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